안녕하세요.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존심 강한 여자라면 대학원에 가라. 자존심 강한 여자라면 대학원에 가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여성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많고 정말 재능이 많고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여성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거가 있잖아요. 꼭 취업 대학 졸업했으면 취업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그리고 돈 모아서 뭐 30 살 전후로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실력 있고 또 자존심이 강한 여성분이라면은 굳이 취업이나 취직 이런 프레임 이런 것에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대학원도 가시고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강하다, 자존심이 강한 여성, 제가 말하는 자존심이 강한 여성의 의미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좀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여성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능력은 부족한데 눈만 더럽게 높은 사람.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심약한 분들,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분들도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수동적이어서 스스로 진로를 풀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도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아닌 실력이 있고 그리고 목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학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취업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돈 모아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과감하게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진짜 실력 있는 여성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관찰했습니다. 이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대학을 다 나온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에, 그리고 정말 핵심 부서 뭐 마케팅 부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그 그룹사 내에서도 그 회사 내에서도 정말 남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부서, 이런 데를 다닌 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을 만 3 년에서 5년 정도 다니고 나면은 정말 번아웃이 됩니다. 이게 물론 뭐 조직의 그런 뭐 조직 문화의 탓도 있고 업무가 과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회사라는 곳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이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다 마찬가지인데, 회사라는 곳이 소위 말하는 실력 있는 여성분들을 뭔가 그들의 꿈을 펼치기에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무작정 사표를 던지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책 없이 일단 그만두고 뭔가 생각해 보자 하다가 커리어도 끊어지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리고 또 결혼이나 이런 거에서도 나이가 또 넘어가다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반면에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학원을 선택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목표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의 삶은 어떠냐? 20대 후반, 그리고 늦어도 30대 초반 정도면은 그 삶의 양상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게 공부를 해 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감,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고, 그야말로 자존심이 정말 폭발할 수 있고, 자존심을 뭔가 이렇게 어 분출할 수 있고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통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2년 정도를 다니고 나면은 박사 수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박사 과정의 모든 수업을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은 수업을 모두 마쳤다고 박사 학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 2 년에서 3년, 뭐 과정마다 다르지만 더 긴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3년 정도를
논문을 쓰면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돼야 박사가 되는데, 보통 박사 수료 수업 2년 정도만 듣고 나도 박사과정 2 년만 수료를 해도 보통 전문 대학의 전임 교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요 4 년제 대학에도 출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그리고 민간의 이런 강사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출강이나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랜서나 뭔가 좀 전문적인 뭔가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는 분들은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대부분 박사 수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 모든 코스 수업을 마친 박사 수료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보통 언제 오냐? 뭐 빠른 분들은 20대 후반, 이게 예를 들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쭉쭉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20대 후반, 그리고 좀 사회생활 하다가 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삶이 역전이 됩니다. 정말 명문대 나와서 남들 우러러보는 대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3 년, 5년 일하다가 그냥 번아웃 돼 갖고 나온 분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은 조금 초라할 수 있었지, 초라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일하고 돈 버는 또 그런 친구들이 부럽고, 또 그런 친구들은 여행도 잘 가고 이런 게 좀 부럽잖아요. 이런 시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됐을 때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점에 역전이 되는 순간에 또 대부분 무엇을 하십니까? 결혼을 하시죠. 네. 그때 결혼 상대자, 배우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받는 이성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감으로 소개받는 그런 이성 친구분들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하신 분들이, 제가 관찰한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20대 후반 정도에 그냥 이렇게 박차고 나온 분들은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쫓기고 자기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만회해 보려고 좀 무리하게 이렇게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나 배우자를 좀 이렇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홀려서, 아니면 뭔가 좀 꽂혀서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이성 교제를 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는 사람들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세 이후에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진학 권유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지금 고학력자가 많고, 소위 말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 지금 우리 나이로 50세 넘는 분들 중에서는 대학 안 나온 어머니 세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60세 정도만 넘어도 진짜 대학 나온 이렇게 어머니분들, 여성분들 적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대부분 대학도 졸업하고 뭐 석사 있는 여자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분들은 좀 현저히 아직 좀 적은 편입니다. 충분히 여성분들에게 박사학위라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박사학위까지 못 가더라도 박사 수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대학원 진학을 어떤 식으로 여성분들이 하면 좋을까? 크게 두 가지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직장인이거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일단 사회생활과 병행하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본업이 있고 직장이 있으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활력이 돼요.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3 년에서 5년 차 정도인데, 일단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고 새로운 또 이런 과정들에 진입을 해 보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은 어떤 쪽으로 진학하면 좋으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학부 전공 신경 쓰지 마시고 진학하세요. 여러분이 뭐 이공계 출신 여성분이라고 나 무조건 무슨 뭐 공학대학원, 무슨 건축대학원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가세요. 경영대학원도 좋고 언론홍보대학원도 좋고, 요즘은 이런 뷰티 관련한 대학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해 보고 싶은 거 해 보세요. 과감하게 진학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공부가 나하고 잘 맞고 교수님들도 여러분께 공부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연계된 그 박사 과정으로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박사 학위까지 뭐 학위까지 못 받더라도 수료까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죠. 현재 대학 재학생, 학부 재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일반 대학원 진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취업이란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 뭐 내가 이공계 나왔다고 꼭 뭐 이공계 대학 일반 대학원 랩실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이상하게 공대 중에서 환경공학과라고 있더라고요. 토목 환경공학과 할 때 그 환경공학과. 근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되게 여학생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꼭 질문해요. 나는 마케팅 하고 싶은데 환경공학과로 대학원 가야 돼요?" 뭐 "나는 전자공학과 다녔는데 꼭 전자공학과 랩실에 들어가서 뭐 대학원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기가 무슨 이공 계열의 자기 전공이 있죠. 생물학과면 생물학과, 아까 얘기한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자신의 전공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면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여성으로서 뭔가 더 심미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더 센스 있고 또 여자로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전공을 살리고 싶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딱딱한 전공할 필요 없고 테크니컬한 전공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부 전공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고요. 대신 이제 너무 이제 테크니컬한 과목이나 선수 과목이 많은 거 아니면 좀 그 배경 지식이 좀 학부 때 뭔가 좀 딱 단단하게 있어야만 그 석박사 과정이 가능한 그런 대학원은 좀 피하시고 좀 말랑말랑하면서도 학부 전공과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전공들이라면은 저는 뭐 그런 과정에 진학하는 거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은 일반 대학원은 학비가 거의 없잖아요. 조교나 이런 거 하면 다 학비가 거의 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 계속 쭉 이어서 진학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석박사 우대 우대하는 그런 채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이제 공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내년부터요.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문 분야일수록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제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부서별로 추천이나 소개를 받아서 뽑는 이런 패턴으로 정말 채용 방식이 바뀔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 저 역시 이런 것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이제 2020년 내년부터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 지금 너무 취직이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갑갑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취업이 안 된다면은 도피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은 대학원에 과감하게 진학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저것 좀 주저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께 제가 드리려는 말씀들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남녀 차별이나 성차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만이 능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제 영상에 영상을 보시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논란이나 그런 불편함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부모님께 항상 듣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